2025학년도 건국대학교 수리논술 기출문제 2번입니다. 제시문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문제도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에 관한 코사인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모든 모서리의 길이는 6이고요. D이라는 길이는 2입니다. 선분 PQ는 A라는 점을 지나면서 평면 ABC 위에 존재합니다. 그때 요 삼면체 PQDE, 이 삼면체의 부피가 최대일 때의 이 PQ와 ABC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삼면체 DPQE의 부피가 최대인 상황을 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PQ가 변하면 D에서 요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의 위치가 달라져요. PQ가 변하면 평면 자체가 달라지는 거거든요. 따라서 수선의 발의 위치가 달라지고 이 밑면의 넓이 또한 변하기 때문에 변수가 두 가지나 됩니다. 따라서 부피의 최대가 되는 상황을 파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 하나라도 고정시키면 좋겠다. 그 하나가 수선의 발일까 밑면의 넓일까? 일단 수선의 발이 편해요. 넓이가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문제는 수선의 발이 편합니다. 요 삼면체의 부피는 이 삼면체, 요 삼면체 뭐냐? PQDB라는 삼면체, 이 부피의 몇 배? 그렇죠. 3분의 1배가 되거든요. 이 삼면체를 그대로 옮겨 볼게요. 이렇게 옮기면 이 길이의 3배가 이 길이가 되고 Q에서 내린 수선의 발이 있다라고 했을 때 높이는 일정하니까 밑면의 넓이가 3배가 되므로 부피는 3배. 오른쪽 녀석의 부피가 3배. 따라서 왼쪽은 그 부피의 3분의 1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삼면체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싶으면 이 삼면체의 부피를 구한 후 3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물론 부피는 구할 필요 없습니다. 부피가 최대가 되는 상황만 파악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른쪽 그림은 왼쪽 그림에 비해서 뭐가 편하냐? 삼면체 DPQB에 대해서 이 밑면은 평면 ABC에 포함되거든요. 삼면체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선 높이를 구해야 되는데 높이는 D에서 삼각형 PQB를 포함하는 평면의 수선의 발을 그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삼각형 PQB를 포함하는 평면은 평면 ABC가 됩니다. 그러므로 점 D에서 평면 ABC의 수선의 발을 내려 그으면 되는데 ABCD는 정사면체였기 때문에 정사면체에서의 수선의 발은 구하기도 쉽고 그리고 수선의 발이 딱 하나로 고정돼 버립니다. 수선의 발이 딱 고정되면 결국엔 삼면체의 높이가 고정이 되고 삼면체의 높이가 고정이 되면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그때 삼면체의 부피도 최대가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과제가 심플해졌어요. 높이가 일정해졌으므로 밑면의 넓이가 최대이면 됩니다. 얘는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수선의 발도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높이도 일정하지 않았고 이 삼각형의 넓이도 일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라도 일정합니다. 높이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 삼각형의 넓이는 언제 최대가 될 거냐? 삼각형 PQB의 넓이는 선분 PQ에 높이를 곱한 다음에 2분의 1을 해주면 됩니다. 이때 높이는 AB 곱하기 사인 감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얘가 높이잖아요. 그런데 AB는 6으로 일정합니다. 따라서 높이가 최대가 되려면 사인 감마가 최대면 돼요. 사인 감마는 언제 최대냐? 감마가 몇일 때? 그렇죠. 감마가 2분의 파이일 때 최대가 됩니다. 감마가 2분의 파이라는 말은 선분 PQ하고 선분 AB가 서로 수직을 이루고 있다. 그런 뜻이 됩니다. 결국에 이 그림일 때 삼각형 PQB의 넓이는 최대가 됩니다. 우리의 목표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최대일 때의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지금까지의 상황을 요약하자면 점 A를 지나는 선분 PQ에 대해서 PQ가
AB와 수직일 때 사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나온다. 거기까지 알게 된 겁니다. 우리의 최종 목표는 사면체 DPQE의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부피가 최대일 때의 두 평면 EPQ라는 평면과 ABC라는 평면, 그런데 ABC라는 평면을 이렇게 간략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삼각형도 평면 ABC에 포함되기 때문이죠. 다시 정리합니다. 사면체의 D, Q, P, E의 부피가 최대인 상황은 사면체 DPQB의 부피가 최대인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는 점 D에서 내린 수산의 발이 H로 고정되면서 높이가 고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일 때 부피도 최대가 되는데, 이 삼각형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AB하고 PQ가 수직이면 됩니다. 그때의 두 평면, 그림상 핑크색 평면 베타와 하늘색 평면 알파가 이루는 각을 구하는 것이 목표고,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은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 교선의 수직인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수직인 두 직선을 가지고 직각 삼각형을 만든 후 삼각비로서 코사인 세타를 구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계산합시다. 코사인 세타를 구하려면 EG하고 FG를 구하면 됩니다. EG를 구하기 위해선 GF하고 EF를 구하면 됩니다. EF를 구하기 위해선 DH를 구한 다음에 몇 배? 그렇죠. 3분의 2배를 하면 됩니다. DH의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정사면체의 특징을 이용합니다. 정사면체에서 한 꼭지점에서 평면에 내린 수산의 발은 삼각형 ABC의 뭐가 된다? 그렇죠. 무게중심이 됩니다. 사실은 외심이야. 왜냐하면 이거에 해당하는 정사형이 이거고, 이 선분에 해당하는 정사형이 이거고, 이 선분에 해당하는 정사형이 이거이므로 얘랑 길이가 똑같아요. 세 선분의 길이가 똑같으므로 H라는 점은 외심이야. 외접원의 중심, 외심입니다. 하지만 정삼각형에서는 외심과 무게중심이 같기 때문에 H가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선분 AH를 그리면 요 길이가 3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점을 M이라고 부르면 AM은 몇입니까? AM은 3루트 3입니다. 무게중심이므로 AH는 AM의 몇 배? 3분의 2배. 따라서 2루트 3입니다. 또한 AD의 길이는 6이잖아요. 따라서 DH는 36 마이너스 2루트 3의 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됩니다. 따라서 DH는 2루트 6이 나옵니다. EF의 길이는 몇? DH의 몇 배? 3분의 2배. 따라서 3분의 4루트 6이 나옵니다. 이제 GF를 구합시다. GF는 이렇게 수선의 발 긋고 이렇게 수선의 발 그었을 때 이 길이가 몇이었어? 이 길이가 6이잖아요. 따라서 얘가 3이고 얘는 1이고 얘는 2일 거잖아. 그래서 GF의 길이는 4가 됩니다. EF 구했죠? EF 3분의 4루트 6. GF 구했죠? GF 4입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로 GE의 길이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EG의 길이, 이 길이는 3분의 4루트 15가 나옵니다. 아까 GF 구했죠? 4였습니다. 따라서 코사인 세타의 값은 이것분의 4. 분모는 3분의 4루트 15, 분자는 4. 유리화를 하면 5분의 루트 15가 나옵니다. 답안 작성법까지 알아봅시다. 초반에 왜 사면체 예로 안 풀고 예로 푸는지에 대한 이유, 이런 이유에 관한 설명은 필요가 없습니다. 요건 제가 만들어 놓은 해설지인데 요 설명 부분은 제가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답안에는 적을 필요는 없습니다. 답안에는 그냥 3줄 정도, 부피가 3분의 1이므로 작은 사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기 위해선 큰 사면체의 부피가 최대가 되어야 한다. 이 정도 멘트면 충분합니다. 그림과 그거에 따른 설명은 답안에는 적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수선의 발이 정해진 상태에서 이 넓이가 최대일 때 부피가 최대가 되는데 그 과정도 자세하게 보여줄 필요 없이 그냥 3줄 정도, 삼각형 BQP의 넓이가 최대가 되려면 PQ하고 AB가 수직이다. 이 정도 멘트를 쳐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그림은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각을 돌려서 이러한 그림으로 설명해도 좋습니다. 제시문에 나와 있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정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림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좋고요. 각각의 계산 과정을 하나씩 보여주면서 코사인 세타에 관한 계산으로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번 문제 해설을 마칩니다.